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이 흥하해운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금을 역시 흥하해운이 이 장 초반에 이 상승하는 모습, 그 뒤로 다시 이 패턴성 되돌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린 범주가 유역에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21선 구간에서 이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장 초반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흥하용 같은 경우 사실 이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보다 이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이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러한 포인트로 이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장 초반을 트레이딩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역시 이 동일한 패턴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이 막아낸다라고 하면 이 내일 시장에서 21선을 타면서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실 이 매물대를 현재 살펴보게 되면 이 3,900원 이 라인까지 이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다들 이 투자자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이 흥하해운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모멘텀, 결국에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최근에 홍해 관련해서 이 큰 힘을 받지 못한 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바로 중국과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이 이란에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를 힘써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더 자극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동반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모습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다. 자, 그래서 주가 역시 이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죠. 제가 이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 보통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단발성 모멘텀으로 이 사라질 리스크가 현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점은 향후 이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우선 오늘 내용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친이란의 이 민병대 이 공격에 의해서 이 미군이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또 파생돼서 이 후티 반군의 이 전쟁 역시 더 확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이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또 미국 군함 그리고 영국 유조선에 이 공격을 가하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대내외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홍해 리스크는 항상 이 정치적인 이 시나리오와 섞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월달과 2월달에는 제가 이 경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선에서는 이 홍해 리스크와 엮기에는 이벤트가 크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 7월과 8월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월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가 있는데 어떤 전당대회냐?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8월에는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있다 설명드렸죠. 이 결국에 이 7월과 8월을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그래서 고려를 해보면 이 바이든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8월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 선출되기 전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분명히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3개월에서 5개월 전이면 이 8월에 3개월, 5개월 전이니까 결국에 이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는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전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4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4월 전, 1월부터 2월, 3월, 그리고 4월 중반, 뭐 이때까지 후티가 공격을 해오면 이 미국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이 미국 역시 글로벌적으로 이 세계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송해에 대한 이 보복성 공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방금 확인을 했듯이 자, 미군이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이런 공격성 의도를 좀 뽐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보복성 공격을 가하고 또 여기에 파생돼서 어떤 인명의 피해나 또 부상 소식이 불거지면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흥하해운은 리스크를 먹고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중단이 되는 게 아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났던 이러한 사건이 중장기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결국에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운주들 특히 흥하해운 같은 경우 이 리스크를 먹고 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상적인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또 해운주의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 조금 억지스럽게 후티 반군의 공격, 자, 그리고 홍해 리스크가 엮이면서 해운주의 경기 역시 강제로 살아나면서 주가가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BDI 측면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또 이 BD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이 정치적인 측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DI 지수는 사이클적으로 5월이나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이런 수치를 선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기적으로 3월에서 4월 자, 이 부분에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정치적인 관점을 통해서 자, 홍해 리스크 모멘텀 역시 비슷하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하니까 이제쯤에 BDI 지수와 이 홍해 리스크가 동시에 엮이면서 이 더 강한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이 기후 위기가 허상이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석유나 이 화석 연료 업체, 자, 그리고 이 셰일가스 업체, 자, 이런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유가는 더더욱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를 낮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인플레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자, 유가를 낮추게 되면서 그 수혜주로 흥하해운도 엮이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왜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유가적인 측면을 해운주와 엮어서 설명드렸죠. 자, 유가는 이 해운주의 비용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 유가가 하락할 때 이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수익성 측면에서 극대화된다. 그래서 해운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하락을 하면 이 흥하해운 역시 이 관련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 시장 상황 브리핑을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1.3% 이상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이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흥하해운 역시 이 홍해로 인한 모멘텀을 오늘 강하게는 받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흥하해운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특히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이 홍해 리스크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맞을지 시청 포인트로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